CSS는 일단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그 선택에는 다양하고 많은 조건을 대입하여 구체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의도한 대로 선택이 완료되면 그때 CSS는 레이아웃을 시작하게 됩니다. CSS 선택자에 대해서 핵심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CSS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일단 선택자로 선택을 한 뒤 중괄호를 열어서 어떻게 꾸밀지 결정한다. 일단 선택부터 하는 프로세스인 만큼 선택자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자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12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12개만 확실히 숙지하면 어떤 경우에 HTML에서도 의도에 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이지 프론트엔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딱 5가지 경우의 선택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퍼브에서는 이 5가지 선택지만 써도 충분히 의도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그, 클래스, 아이디, 그룹, 자손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먼저 태그 선택자부터 알아볼게요. 태그 선택자는 제일 간단합니다. 그냥 중괄호 앞에 태그 이름을 적어주면 끝이에요. 그 어떠한 기호 없이 태그 이름만 똑같이 적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그 태그 이름과 똑같은 요소를 찾아 선택하게 됩니다. 그 태그 이름과 똑같은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요소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렇게 H3라고 적었으니 H3 요소가 다 선택이 된 겁니다. 저기 A 태그는 H3 안에 있는 태그여서 한 뭉터기로 선택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중복으로 태그가 쌓인 글자들은 먼저 부모의 CSS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자식 태그, 저기서는 이제 앵커 태그죠. 자식 태그에 적힌 CSS를 누적과 덮어쓰기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A만 적게 되면 저기 앵커 태그 하나만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클래스 선택자는 태그 이름만 적는 태그 선택자과 다르게 마침표를 반드시 앞에 하나 찍어 주셔야 됩니다. 마침표는 클래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침표 플러스 클래스 이름 이렇게 적으면 저 클래스 이름과 같은 모든 요소들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클래스가 미들인 모든 요소를 다 선택한 거예요. 태그 이름과 상관없이 클래스 이름이 패러그래프면 앞에 마침표를 붙여서 저렇게 특정 클래스를 가진 모든 요소들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클래스 선택자와 태그 선택자를 합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태그 선택자를 일단 쓰시고 공백 없이 마침표로 시작하는 클래스 선택자를 이어서 씁니다. 여기서 중간에 그 어떠한 공백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태그 이름과 클래스 이름 모두 만족하는 요소만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클래스 이름이 미들인데 거기서 태그 이름은 H1인 요소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ID 선택자입니다. 클래스 선택자가 마침표였다면 ID 선택자는 샵입니다. 샵을 써주시고 붙여서 ID 명을 적어주시면 그 ID 이름을 가진 단 하나의 요소만 가져오게 됩니다. ID는 문서 내에서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고유값이라는 점 잘 기억하고 계시죠? 만약 찾을 수 없는 ID라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없는 요소의 경우에는 ID 선택자뿐만 아니라 태그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은 그룹 선택자입니다. 선택하고 싶은 선택자들을 모두 적고 그 사이에 컴마 하나, 공백 하나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그룹 선택자가 됩니다. 선택자, 콤마, 공백, 선택자, 콤마, 공백, 선택자, 콤마, 공백 이런 식인 거죠. 공백은 무조건 한 번씩만 치셔야 됩니다. 공백 2번 이상 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H1 태그와 P 태그, A 태그를 모두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선 H1 태그와 IMG 태그를 선택하라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그룹 선택자에서 반드시 태그 이름만 컴마로 구분하면서 적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선택자나 ID 선택자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P 태그랑 클래스 이름이 미드린 요소를 모두 합쳐서 선택하라고 적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손 선택자입니다. 자식 선택자 아닙니다. 자손 선택자입니다. 여기서 자식과 자손의 차이가 뭐냐면 자식은 한 단계 밑에 있는 직계 자식의 개념이고요. 자손은 한 단계 밑에 있는 자식을 포함해서 2단계든 3단계든 밑에 속해만 있으면 자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손 선택자는 꼭 한 단계 밑에 있는 직계 자식이 아니더라도 밑에 속해만 있으면 다 포함될 수 있는 걸 의미해요. 자, 자손 선택자는 이렇게 부모 선택자를 쓰시고 공백 하나, 그 다음에 선택하고자 하는 자손 선택자를 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 밑에 있는 그 자손 요소를 가져오라는 선택자가 되는 것이에요. 공백은 무조건 하나만 적으셔야 됩니다. 공백 2번 이상 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H3 밑에 있는 앵커 태그를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P 태그를 선택을 할 건데 뭐 아무데나 있는 모든 P 태그가 아니라 부모의 div 태그가 있는 P 태그만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저기서 바깥에 있는 P 태그는 지금 가져오지 않고 있죠? 이렇게 공백 하나로 띄어져 있는 선택자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룹이 아닙니다. 그룹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컴마 플러스 공백입니다. 그룹 선택자와 마찬가지로 자손 선택자도 꼭 태그 이름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선택자나 ID 선택자를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클래스가 미들인 요소를 가져올 건데 아무데나 있는 미들 클래스 요소가 아니라 div 태그 밑에 있는 요소들 중 클래스 이름이 미들인 요소를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자의 핵심에 대해서 배우셨으니 이렇게 CSS 코드가 주어졌을 때 지금 이 코드가 무슨 요소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이 중괄호 앞에 있는 저 선택자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 기호 없이 태그 이름만 쓰여져 있으면 그 태그 이름에 맞는 애들만 가져와서 꾸미라는 말이고, 저렇게 마침표가 보이시면 클래스 선택자를 써서 특정 클래스를 가진 모든 요소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이 미들인 요소를 모두 가져와서 저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적용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샵이 보이면 ID 선택자를 써서 그 ID와 정확히 같은 요소 하나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ID가 정확히 메인인 요소 하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마가 보이시면 그룹 선택자를 쓰는 상황이죠. 컴마와 공백 하나를 써서 저 선택자들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합집합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선 클래스 이름이 미들이거나 ID가 메인인 모든 요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손 선택자를 써서
지금 div 태그 밑에 있는 요소들 중 앵커 태그인데 지금 태그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자가 결합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앵커 태그 요소들 중 클래스 이름이 링크인 요소들만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5가지 선택자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전자책에서 선택을 못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태그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그룹 선택자, 자손 선택자는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